낭독 37일차. 가르침은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등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공명선 학어 증자 3년 부독서 증자왈 선이 거삼지 문 3년 불악하야. 공명선이 증자에게 배웠음에도 3년 동안 글을 읽지 않자 증자가 물었다. 선아, 내가 나의 문하에 있은 지 3년인데 배우지 않음은 어째서인가? 설원 반질. 증자는 3년이나 가르친 제자가 전혀 글 읽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의구심이 나서 물었다. 그러자 공명선은 이렇게 대답했다. 어찌 감히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스승께서 뜰에 계시는 모습을 보니 부모님이 집에 계시면 꾸짖는 소리가 개와 말에게조차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기뻐해 배웠으나 능하지 못합니다. 스승께서 손님을 응대하실 때 공손하고 검소하여 태만하지 않으시므로 이를 기뻐해 배웠으나 능하지 못합니다. 스승께서 조정에 계실 때를 보니 아랫사람에게 엄격하면서도 상처를 주지 않으시니 이를 기뻐해 배웠으나 능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기뻐해 배웠으나 능하지 못하오니 어찌 배우지 않으면서도 스승의 문하에 있었겠습니까? 공명선이 증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은 세 가지로 모두 책이나 글이 아니라 증자의 평소 살아가는 모습에서 배운 것이다. 먼저 부모를 모시는 태도다. 공명선은 증자가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기뻐하며 배웠다. 비록 화나는 일이 있어도 자제함으로써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본 것이다. 두 번째는 손님을 대하는 자세다. 증자는 손님을 대할 때 최대한 공손하면서도 정성을 다했다. 이를 통해 손님을 대하는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정성의 지극함이라는 것을 배웠다. 또 한 가지는 공무에 있어서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다. 아랫사람에게는 엄격하게 함으로써 공사를 분명히 구분하되 비록 잘못한 것이 있어도 지나치게 질책해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의했다. 흔히 무례함을 엄격함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엄격함은 반드시 배려와 사랑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외에 또 한 가지 공명선이 배운 것이 있다.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이다. 공명선은 스승의 모습에서 세 가지를 배웠지만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세가 있었기에 진지하게 배움에 임할 수 있었고 하루하루 배움에 진전이 있었을 것이다. 흔히 가르침을 단순한 지식의 전달로만 생각하기 쉽다. 오늘날은 특히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현실에서 어쩌면 불가피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배움이 시험지에 정답을 적기 위한 기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진정한 가르침이란 자신보다 더 나은 제자를 길러내기 위한 청출어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단순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임하는 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그를 통해 더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자는 하나를 들어 가르쳐 셋을 미루어 알지 못하면 반복해 가르치지 않는다. 거 이루 불이 사무반 즉 불복야 라고 했다. 배움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공부하는 자의 자질을 말한 것이지만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말이기도 하다. 하나를 가르치면 그것을 미루어 셋을 아는 지혜, 바로 이런 자질을 키워주는 것이 스승이 해야 할 일이다. 다사는 지식이 아니라 공부하는 자세를 제자에게 전했다. 다산의 제자 중에 황상이라는 아전의 아들이 있었다. 황상은 평생을 두고 한마음으로 공부하려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비록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최고의 학자가 될 수 있었다.
그를 잠깐 만났던 정약전은 동생인 다산에게 이렇게 소감을 전했다. 황상의 나이가 지금 몇이던가. 월출산 아래서 이와 같은 문장이 나리라곤 생각지 못했네. 어진이의 이로움이 어찌 넓다 하지 않겠는가. 정약전 역시 정조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최고의 학자인데 어린 황상을 만났던 감격을 이렇게 남겼다. 황상이 다산을 만나 제자가 된 지 3년 반 후의 일이니 그 후에도 공부에 매진했던 황상이 어떤 인물이 되었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비록 신분상의 제약으로 출세를 하지는 못했지만 훗날 황상은 정약전은 물론 추사 김정희까지 인정하는 학자가 되었다. 그를 만든 힘은 바로 그가 썼던 편지에서 짐작할 수 있다. 산방에 처박혀 하는 일이라곤 책 읽고 초소하는 것뿐입니다. 이를 본 사람은 모두 말리면서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을 그치게 하는 것은 저의 진가를 드러내 알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승님께서는 귀양살이 20년 동안 날마다 저술만 일삼아 복사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났습니다. 제게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라는 삼근의 가르침을 주시면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부지런히 노력해서 이것을 얻었다. 몸으로 가르쳐 주시고 직접 말씀을 주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귓가에 쟁쟁합니다. 관 뚜껑을 덮기 전까지 어찌 그 지성스럽고 뼈에 사무치는 가르침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복사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났다는 과굴삼천이라는 말이 나왔다. 다산은 제자인 황상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을 것이다. 그러나 경전과 사학 그리고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까지 다산이 강조했던 공부를 모두 가르쳐 주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제자 황상이 마음에 새기고 배워 실천했던 것은 바로 학문에 임하는 다산의 자세였다. 복사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학문에 열중하는 모습은 다른 어떤 경전에 대한 가르침보다 제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러한 스승의 삶과 자세를 눈으로 보고 몸에 익힌 황상은 당대 최고 학자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뛰어난 학자로 성장했다. 인생은 2번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가는 과정이다. 배움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항상 새롭게 마주치는 삶에서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고 배움의 의미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을 때마다 변함없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맹자는 지식의 근본이 되는 마음을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마음, 십이지심이라고 했다. 이러한 십이지심은 바로 스승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식은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가르칠 수 있다. 공자가 말했듯이 하나를 들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셋은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 올바른 마음을, 가치 있는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입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배움이라는 것은 눈으로 읽고 머리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전해받아 삶에 새기는 것이다.